네, 2024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둘째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둘째 날 오후 스마트 제어 시스템 트랙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이승재 그룹장님 모시고 제네시스 64를 활용한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옆자리에 이승재 그룹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에서 이팩토리 추진 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재 그룹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이 이제 제네시스 64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FA와 IT의 데이터를 일괄 관리하는 IT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플랫폼은 이제 산업 현장에 어떤 이슈를 좀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네시스 64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카다 소프트웨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을 대응을 하면서 제조 현장의 시각화, 가시화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네시스 64가 그런 점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되어 왔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제조 현장에서 이제 현장을 담당하시는 관리자분들이 공장을 직접 패트롤 하시면서 압력 게이지라든지 센서 값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제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그런 센서 값, 압력 게이지 값들을 수집을 하고 통합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네시스 64라는 이 솔루션이 이제 출시된 지는 좀 됐습니까? 제네시스 64는 출시된 지가 조금 된 제품이고요. 원래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아이코닉스사의 브랜드를 저희 미쓰비시 전기에서 이제 제네시스 64로 다시 출시한 제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이승재 그룹장님이 준비한 제네시스 64를 활용한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 발표 한번 듣고 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장표 이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이승재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 주제를 제네시스 64를 활용한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조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비시 전기에서는 지금 보신 장표와 같이 디지털 제조의 기반이 되는 제어, 구동, 로보트, 배전, 가공기부터 네트워크, 그리고 시스템까지 제조에 대한 모든 요소를 겸비한 메이커로서 디지털 제조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미쓰비시 전기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003년부터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찍부터라고 놀라시는데요. 저 미쓰비시 전기는 설립 초기부터 제조 현장에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제조를 위해 끊임없는 개선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ICT 기술이 급속히 발전되고 보급화된 2003년도에는 디지털화, IoT화를 통해 제조 현장을 개선하는 스마트 팩토리 컨셉인 이팩토리를 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이팩토리 컨셉 발표 이후부터 이팩토리 컨셉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팩토리를 실현하기 위해 파트너십인 이팩토리 얼라이언스, FA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인 IQ 모노스쿨이, 엣지 컴퓨팅 오픈 플랫폼인 엣지 크로스, 컴팩트한 AI인 마이사트 등을 필두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요소 기술들인데요. 아마 DX를 한 번쯤이라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본 적이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네, 실제 제조 현장에서 DX를 추진해 보셨다면 많이 공감이 되실 텐데요. DX 추진을 위해서 앞장에서 본 수많은 요소 기술들을 어떻게 도입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DX 추진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제조 현장에서 DX를 추진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심플한 KPI를 지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DX를 추진할 것인지 목표를 정의한 심플한 KPI를 활용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DX를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이해 가능한 KPI 지표로 일반 사원부터 경영진까지 전사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KPI 지표는 쉽지 않은 DX 추진의 긴 여정에서 나침반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심플한 KPI 지표로 미쓰비시 전기에서 제안하는 것이 바로 SMKL입니다. SMKL은 스마트 매뉴팩처링 카이젠 레벨의 약자인데요. 현재 공장 수준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심플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16개의 셀로 이루어진 표가 바로 SMKL입니다. SMKL은 관리 범위를 나타내는 스코프의 가로축과 데이터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스테이지의 세로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SMKL로 현재 우리 제조 현장이 16개의 셀 중 어느 수준인지 파악한 후에 목표 수준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SMKL의 세로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은 데이터 활용도를 나타내는 머추어리티 레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테이지 A는 콜렉트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B는 비주얼라이즈, 스테이지 C는 애널라이즈, 스테이지 D는 옵티마이즈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최적화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로축은 제조 현장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MKL의 가로축인 매니지먼트 레벨입니다. 매니지먼트 레벨은 적용 범위로 보면 되는데요. 레벨 1은 작업자 설비 단위, 레벨 2는 라인 또는 멀티 설비, 레벨 3는 공장 또는 멀티 라인, 레벨 4는 서플라이 체인 또는 여러 거점에 있는 멀티 공장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레벨을 통해 현재 가용 가능한 인원이나 예산 등 리소스를 계산해서 적용 목표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MKL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막상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니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 몰라서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 기술들을 SMKL에 매핑해 놓았는데요. 목표로 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미쓰비시 전기의 이팩토리 제품들을 SMKL에 매핑하면서 목표 수준을 위한 솔루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의 메인 주제인 제네시스 64는 스코프 레벨 2부터 3, 스테이지 레벨 A부터 C까지 커버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지금부터 제네시스 64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SMKL의 각 단계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인 레벨 A입니다. 제네시스 64는 다양한 오픈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유니버셜 커넥티비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는 다양한 스마트 센서, 로봇, 디바이스들과 다양한 벤더사들의 컨트롤러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CC-링크, OPC-UA, 모드버스 등을 통해 자동화 시스템 및 현장 디바이스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MQTT와 같은 IoT 프로토콜에도 대응되어서 FA 시스템, IT, 인더스트리얼 IoT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시각화 단계인 레벨 B입니다. 제네시스 64의 실시간 데이터 추적 및 과거 이력 트렌드 분석 기능은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64에서는 엑셀과 마찬가지로 꺾은 선형 차트, 영역 차트, 원형 차트 등 다양한 차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로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고 경영진이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조 현장을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알람 및 알림 모듈은 모든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64는 실시간 및 과거 알람 시각화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브라우저 창이나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장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태블릿은 제조 현장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제네시스 64는 이러한 태블릿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는 개인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셀프 서비스 대시보드 기능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대시보드를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대시보드보다는 데이터 표시 방법을 직접 설정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니즈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서 최적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제네시스 64는 3D 공간상에서 애니메이션 동작을 할 수 있는 표준 2D 및 기본 3D 객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플라이스루 방식으로 3D 공간을 탐색할 수가 있어서 현장을 세밀하게 감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애니글라스는 웹 브라우저, 안드로이드나 애플과 같은 스마트 기기와 같은 모든 플랫폼에서 스카다 데이터를 표시하는 컨셉입니다. 제조 현장의 대형 70인치 디스플레이부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까지 고객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무엇이든지 다양한 데이터를 대시보드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애니글래스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모바일 장치에 퍼블리싱할 때 반응형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봇 실시간 모니터링 데모 화면입니다. 미쓰비시 전기의 산업용 로봇 제품인 FR 시리즈에는 멜파 스마트 플러스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로봇의 베어링, 기어, 벨트 등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의 교체 시기를 판단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로봇의 동작 조건과 실제 움직임에 따라 로봇의 내구성을 추정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능을 제네시스 64와 연계를 해서 대시보드로 표시한 화면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데모 화면에 접속할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데모 로봇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네시스 64를 활용을 하면은 메인터넌스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유지보수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분석 단계 레벨 C입니다.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구 사항인데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 어려운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64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 분석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관리자나 엔지니어라도 이 위젯을 사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KPI, 즉 핵심 성과 지표의 산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핵심 성과 지표를 산출을 하면은 경영진이 장비와 프로세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 계산을 통해 어제 총 생산량, 이번 달의 평균 생산량, 장비의 총 런타임 시간 등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64를 활용을 하면은 히스토리안 소프트웨어만으로 퍼포먼스 계산을 쉽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데이터의 규격화,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이터 핸들링이 우선 수행되어야 하는데요. 제네시스 64에서는 데이터를 규격화하고 상관관계를 시각화하는 기능이 있어서 기존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네시스 64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기능 중에 퀄리티 애널리틱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퀄리티 애널리틱스는 SPC 분석을 통해 과거 데이터의 상한 및 하한을 표시를 하고 이상값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제품 품질의 통계적 공정 관리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알람 감지 진단 기능입니다. 제네시스 64에서는 고급 시각화 기능으로 알람 알림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장비 트러블의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서 트러블 해결 시간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요. 일례로 제조 공정에서 공합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통합 감시로 공합기의 누출을 감지를 하고 공장이 발생하기 전에 유지 관리가 필요한 장비를 파악을 하면은 공장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네시스 64로 구현한 에너지 분석 관리 화면입니다. 왼쪽의 데이터 다이어그램은 일주일 동안 에너지의 피크 사용 시간을 시간별, 요일별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의 생키 다이어그램은 제조 공정에서 공급된 에너지가 어디에 얼만큼 사용되었는지를 선 위치와 굵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관리 화면으로 언제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지, 어느 공정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용됐는지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가 있어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네시스 64의 적용 사례인데요. 제네시스 64는 다양한 분야의 적용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F&B의 식품, 음료, 물류, BA의 빌딩 오토메이션,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 감시 제어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중 제조 현장에 적용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반도체 도급 라인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본 사례의 반도체 생산 라인의 담당자는 공장 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 시스템의 처리 한계를 느끼고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고 있었는데요. 계측 점수 10만 태그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네시스 64를 선정하고 도입하게 된 사례입니다. 기존 MES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있던 생산 관리, 장비 관리를 제네시스 64로 이관해서 MES의 처리 보안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공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에 적용된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유저는 기존 시스템을 개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원했는데요. 데이터 수집용 마스터 PLC로 IQR 시리즈와 제네시스 64를 도입을 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태블릿,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간제실에서 현장 설비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서 관리 효율성도 향상시킨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례 소개까지 모두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오늘 설명드린 제네시스 64뿐만 아니라 이팩토리 솔루션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이팩토리 모델라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국 이팩토리 모델라인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오른쪽 상단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은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전 예약을 통해서 방문이 가능하시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제네시스 64가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심플한 KPI 지표를 설정을 하고 스텝 바이 스텝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전기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SMKL과 이팩토리 솔루션을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네시스 64뿐만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들을 미쓰비시 전기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솔루션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이승재 그룹장님 주제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제네시스 64가 다양한 데이터를 감시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제네시스 64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레벨별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좀 분리가 돼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제네시스 64는 아까 설명드렸던 SNKL의 스코어로 따졌을 때 A부터 C까지 담당을 하는데요. 그래도 A부터 C까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공장이나 라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저희가 이제 레벨 A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또 따로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소프트 GOT라는 솔루션이 따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소규모 단위에서는 그런 소프트 GOT를 활용을 해서 현장 감시라든지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네시스 64는 뭐 클라우드 버전 혹은 뭐 온프레미스 버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제네시스 64는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모두 다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뭐 제네시스 64가 잘 구동되기 위해서는 도입하는 고객 측에서 준비해야 되는 사전 준비가 어떤 것들이 좀 준비가 되면은 좋을지. 네, 제네시스 64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시각화하는 솔루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장단에서 센서라든지 스마트 센서를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어기기를 통해서 작업자의 어떤 움직이라든지 생산량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사전에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네시스 64는 핵심 성과 지표를 산출해서 가시화하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우리 공장단에서 어떤 지수를 KPI로 선정할지는 공장에 있는 현장단에 있는 분들, 현장 담당자분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요. 미리 어떤 KPI를 핵심 성과 지표로 가져갈지 선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스카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보통 이제 도입해서 이제 안정화 기간까지 보통 어느 정도 걸리고 이제 프로젝트로 한다고 치면은 뭐 어느 정도 걸리고 또 이제 ROI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ROI를 어느 정도 되면은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뭐 러프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 농담 삼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제네시스 64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회사의 이름이랑 제네시스라는 명칭이 똑같은데요. 그 정도 이제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실제 제네시스 64를 현장에 적용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ROI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한두 달 내에 이제 ROI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당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이승재 그룹장님과 함께 주제 발표해봤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